오늘은 법정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바쁜 일상에 치여 마음의 여유를 잃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은 법정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함께 잠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인생의 길 위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한없이 뻗은 도로와도 같습니다. 만약 출발점에서 종점까지 한눈에 훤히 보이는 직선도로라면 어떨까요? 아마 금세 무료해지고 졸음이 쏟아져 사고가 날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날이 훤히 내다보인다면 과연 사는 맛이 있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신비롭고 소중해집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쁨이, 때로는 뜻밖의 시련이 찾아와도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시간 법정 스님의 따뜻한 지혜와 함께 마음의 평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장, 직선과 곡선의 상징.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명은 직선으로, 자연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가 만든 건물들, 쭉 뻗은 도로, 각종 기계들 모두 직선입니다. 효율적이고 빠르죠. 하지만 자연을 보세요. 나무가지는 어떻게 뻗어나가나요? 강물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산맥은 어떤 모습인가요? 해와 달은 어떤 모양인가요? 모두 곡선입니다. 직선은 빠르고 명확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조급하고 냉정하기도 합니다. 반면 곡선은 느려 보이지만 여유가 있습니다. 인정이 있고 운치가 있고 따뜻함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것을 직선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최단 경로로, 가장 빠른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직선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은 곡선입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시간을 두고 익어가는 것이죠. 우정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때로는 오해하고 화해하면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한 권 읽는다고, 강의를 하나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현명해지지는 않습니다. 경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깨달으면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죠.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하려 들지 말고 삶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맡길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곡선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곧장 달려가기보다 때로는 천천히 돌아가며 과정의 아름다움을 음미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선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장, 과정의 의미,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우리는 흔히 목적지만을 바라보고 도중을 소홀히 합니다. 여행을 떠올려 보세요. 목적지 도착 시간을 계산하느라 정작 길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들판, 작은 마을, 구름의 모양들을 보지 못한 채 오로지 언제 도착하지? 만 생각하며 조급해하지는 않으셨나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 결혼,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우리는 늘 다음 목표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결과만 바라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과정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삶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목소리,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 바로 이것이 삶입니다. 순간순간이 쌓여 하루가 되고, 하루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 한 달이 쌓여 1년이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한 생애가 완성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순간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입니까? 우리는 언제쯤 행복해질까? 언제쯤 여유로워질까? 언제쯤 평안해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여유는, 평안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느끼는 신선한 공기,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가족의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길에서 마주친 이웃의 미소, 이 모든 것이 행복의 순간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조급해서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지나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세요.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그곳을 향해 가는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그럴 때 비로소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3장. 조급한 시대와 기다림의 지혜.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모든 것을 즉석에서 해결하려 합니다. 클릭 한 번이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터치 몇 번이면 필요한 물건을 주문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빠르고 편리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 마음은 무르익고, 생각은 깊어지고, 감정은 정화됩니다.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앱을 통해 만나고 빠르게 관계를 시작하고 금세 끝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은 세월을 필요로 합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이해하는 시간, 용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SNS에 친구는 많지만 정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는 드물어졌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함께 보낸 시간의 깊이에서 나오는 것인데 말이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조급합니다. 남보다 빨리 걷기를, 빨리 말하기를, 빨리 글을 읽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저마다의 속도가 있습니다. 억지로 재촉한다고 더 빨리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매일 왜 아직 안 자라지? 라며 땅을 파서 확인한다면 어떨까요? 씨앗은 절대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사계절이 받쳐주어야 합니다. 봄의 새싹, 여름의 성장, 가을의 결실, 겨울의 휴식,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각각의 시기가 있고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둘러 이루려는 것은 깊이가 없습니다. 참된 것은 기다림 속에서 저절로 무르익습니다. 기다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를 가지세요. 그럴 때 삶의 진짜 맛을 알게 됩니다. 4장. 관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사람이라 해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이웃. 이 모든 관계가 우리 삶을 만들어갑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닦고 타인을 통해
나를 알게 됩니다. 혼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나의 모습들을 관계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의 나, 친구들과 있을 때의 나, 직장에서의 나, 이웃과 만날 때의 나.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그 모든 모습이 진짜 나입니다. 때로는 관계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어떻게 용서할지, 어떻게 이해할지, 어떻게 배려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보며 배우고 상대방의 단점을 보며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직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곡선적인 사고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를 뿐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돌아가며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해가는 것이 관계의 기술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서로 기대고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과 만날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요. 그제서야 평범한 일상, 평범한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힘든 일은 없으셨어요? 간단한 한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친구들에게도 연락해 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보고 싶다. 이런 메시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5장 업과 책임, 작은 것들의 큰 의미. 법정 스님은 어비엘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씨앗이 되어 마음 밭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그 씨앗들이 싹을 틔웁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 상대방의 마음에 기쁨의 꽃을 피웁니다. 따뜻한 미소 하나가 씨앗이 되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이 씨앗이 되어 큰 감동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처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냉소적인 시선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개인의 업은 벼업이 되고 여럿이 함께 짓는 업은 공업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위기, 기후변화, 각종 사회 문제들은 인류가 함께 지은 공업의 결과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이런 큰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는 작은 실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작은 배려, 에너지를 절약하는 작은 습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남기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뜻없는 메아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건넨 인사 한마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한 작은 행동, 길에서 주운 쓰레기 하나,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세요. 사랑의 씨앗, 친절의 씨앗, 배려의 씨앗을 뿌리세요. 그럼 언젠가 우리 모두의 삶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6장. 생명의 존귀함,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 법정 스님은 늘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인간의 목숨뿐 아니라 동물, 식물, 모든 생명은 존귀합니다. 길가의 작은 풀꽃 하나, 나뭇가지에 앉은 작은 새 한 마리, 모두가 소중한 생명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낙태나 자살 같은 일들이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이것이 결코 개인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사회 전체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다음 세상에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를 의지해 태어나려는 생명을 거절하는 것은 곧 내 생명의 뿌리를 꺾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요. 생명에 대한 존중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체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작은 곤충 하나라도 함부로 해치지 않는 마음, 식물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생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다른 생명들이 잘 살아야 나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주변의 모든 생명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길가의 꽃들에게 미소를 보내주세요. 작은 동물들에게도 친근함을 표현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더 따뜻해지고 삶도 더 풍요로워집니다. 7장. 곡선의 묘미, 한 택시 기사의 이야기. 스님께서는 한 택시 기사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는 IMF 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되고 사업도 망하고 빚만 남았습니다. 가장으로서 체면도 구겨지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인들을 마주치는 것도 부끄럽고 아이들에게도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운전하면서 서울 곳곳에 숨은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살 때는 보지 못했던 골목길의 정취, 새벽 시장의 활기, 밤거리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승객들과의 만남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회사원, 학생, 병원 가는 할머니, 공항 가는 가족,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생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아내와도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가족들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곡선처럼 구부러졌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직선 경로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곡선 안에 따뜻한 빛과 지혜가 깃들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스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모든 걸 잃은 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인생은 결코 직선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돌아가고 헤매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계획이 틀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곡선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곡선의 길에도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서 만나는 새로운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8장 무소유의 삶과 행복. 법정 스님의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무소유입니다. 하지만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소유하려는 욕망 때문에 스스로를 올가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끝없는 욕망의 사슬에 묶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행복은 그런 것들에서 오지 않습니다. 무소유라는 책에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자유는 줄어든다. 덜 가질수록 더 자유롭다. 생각해 보세요. 물건이 많으면 관리해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집이 크면 청소할 것도 많아집니다. 돈이 많으면 걱정할 것도 많아집니다. 반대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무소유는 가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필요한 것은 감사하게 사용하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옷장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옷들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어떨까요? 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읽지 않을 책들, 장식용으로만 꽂혀 있는 책들을 누군가와 나눠보세요.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의 짐들도 내려놓으세요. 원망, 미움, 질투, 자만심.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진짜 짐들입니다. 내려놓을 때, 비워낼 때, 이려 삶이 충만해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건강한 몸, 평안한 마음.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보물들입니다. 무소유의 삶을 살아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9장.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 삶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와 미래에서 보냅니다. 어제 일어난 일을 후회하거나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하면서 정작 오늘을 놓쳐버립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내 삶을 바꿉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자책하지 마세요. 그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지금 최선을 다하면 미래는 저절로 좋아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숨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정성을 다하세요.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주어진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누구를 기쁘게 해줄까? 어떤 좋은 일을 할까?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잘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내일은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면 그 하루들이 모여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에필로그 곡선의 지혜로 살아가기. 오늘 이 시간 동안 법정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혹시 그동안 너무 빠르게, 너무 직선적으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왔다는 깨달음이 있으시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면 됩니다. 인생은 직선이 아닙니다. 직선은 빠르지만 메마르고 곡선은 느리지만 넉넉합니다.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헤매면서도 그 길 위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도 곡선의 한 부분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지혜로워집니다. 느린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용서하세요. 우리는 모두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름다운 세상은 화려한 꽃으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서로 돕고 보살피는 인정이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작은 인정들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지만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을 기억해 주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살아가세요. 목표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소중히 여기세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소유보다는 나눔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속도보다는 방향을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가을이 깊어가는 이 계절, 단풍잎들이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듯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곡선을 그려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곡선의 지혜를 배우고 지금 이 순간을 따뜻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